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의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인사이드 광주 시간에는요,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이 대선에 관련해서 선거운동 종반으로 흐르면서 각 당의 선거운동 전략도 달라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강수훈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For the second part of our program today,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that's going to be taking place in just about a week's time. Now, as we are heading into the final stages of the campaign, each party's strategy appears to be shifting. And we will be talking more about this with Mr. Soo-Hoon Kang, who is a member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s Industrial and Construction Committee. Welcome, sir. 반갑습니다. 강수훈입니다. 네, 순간 영어가 나올 뻔했어요. 네. 저희 이제 방송에는 처음 출연인데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예, 사실 이 의원님도 대통령 선거 돌입 이후로 하루 일과가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걸 요새 실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7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에 귀가해서 집에 들어가면 10시. 그런데 거의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식사는 하고 다니세요? 김밥으로 때울 때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출근 인사하고 퇴근 인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전화해야 되죠. 문자 홍보해야 되죠. 또 간담회 조직에서 진행해야 되죠. 또 제가 골목골목 선대위 중앙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골목 투어, 또 경로당, 또 저녁에 퇴근 인사 이후에는 또 저녁에 식당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을 저희가 오늘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선거운동이 일단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선거 전략과 선거운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 초반에는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붐업, 이렇게 활기차게, 유쾌하게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그런 밝은 분위기에서 유세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 지금 종반으로 들어서면서는 겸손 모드. 그래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이 가급적이면 절제하면서 진행되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또 메시지도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 후보가 안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왜 우리 당의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략과 컨셉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 말씀드리고 선거 싶습니다. 유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똘똘하신 분들이 이 선거 전략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이 전략을 들어보니까 인생에서도 내가 이걸 한번 좀 전략을 적용해서 살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사업이라던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도 처음에는 막 붐업 이렇게 했다가 겸손하게 이렇게 세틀다운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f course, we are talking again about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that's going to be taking place, and because this Honam area is considered to be the very important pivotal place where this voting would actually be able to determine the next president of the country. So, of course, there are the council members of each party within Gwangju City that are also working actively to have these campaigns for the election that is coming up. We just heard about their strategy, where in the beginning of the campaign, election campaign season, they were booming up the atmosphere to shift up everybody's atmosphere, be able to give them energy and the spirits up. However, now that it is only about a week after that this election day is going to take place, they're trying to settle down everything. And in the beginning, they were trying to advertise why it is that the other party candidate must not be gaining the position. But now they are more focused about themselves. So they are trying to settle down and tell people why it is that this party specifically has to have the next president out of. And we're getting to hear how busy he is, and despite his busy schedules, we appreciate him having come to attend with us.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다니시는데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이번에는 틀림없다. 이번엔 틀림없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해 주시고
혼자 가지 마시고 3명, 5명, 10명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3년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0.7% 차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광주 서구 자치구 하나 정도의 표 차이, 역대 대선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이였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보여라. 진정성을.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워낙 그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에 예.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드는 순간 망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게 또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진심과 진정성을 보이는 그러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전 많이 들었어요. 우리 호남에 공약이 조금 약한 것 아니냐. 조금 더 많은 공약을 좀 주라. 이런 네. 말씀은 혹시 없던가요?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역대 대선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뭐 광주를 대표하는 공약은 크게 군공항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거. 이제 이건 수년 동안 광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워낙 유능한 행정으로 성과를 많이 그렇죠. 내었기 때문에 그다음 광주에 오셔서도 국가가 직접 주도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가능성이 높아 있는 그렇죠. 상황. 여러 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또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출마 선언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퓨리오사라고 광주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 인공지능 예. 기업이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뭔가 광주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AI 먹거리 부분이라던가 광주 공항 부분에서 좀 저희가 더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한 자릿수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배경을 혹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했던 바예요. 지금까지 어떤 대선에서도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이긴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종반에 치닫을수록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양 진영은 결집을 하게 되어 있고 한 자릿수로 가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에 그 중도층, 부동층 이 표를 어떻게 선점할 것이냐. 그래서 끝까지 방심을 하지 않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것에 선거 전략이 달려 있는 것이죠. Right, so as he is running very hard for the election campaigns, he must be hearing a lot of things from the voters during this time. So we asked him, what are the most common words that you get to hear from them? And the first one that he gets to hear most often from the the voters is that number one, this time it's definitely ours. So they're saying that the Democratic Party will have the president, but he always tells them we cannot be rest assured because eve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only about 0.7% of the difference that they had and determined former President Yoon to become the elected. And the next one that he gets to hear often is about how they should always be very modest and humble because it is a saying that he just shared with us in the studio that golf and election are something that you cannot have your head up. So you must always put your head low, be humble and modest, and run until the very end with integrity. The other thing that we have happened to ask about is that how there are some voices that are being heard within this Gwangju Jeonnam region that maybe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are not really sufficient enough for this area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to which he had answered that it is maybe the Gwangju airport that has been lingering for so many years in the past history, as well as the AI industry that we must be focused at this very point of the time because they are the ones that may be leading our next generation's future economy and they are the ones that might have been hindering this economy within our region.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변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네.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걸 예상하고 계세요? 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은 0%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100%다 이렇게 들렸어요. 오히려. 왜 오히려? 오. 왜냐하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인데 예.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1, 2년 한 정치 초년생도 아니고 이렇게 0%라고 확언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 이 0%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단일화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뭔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서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열려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판단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르게 되었는가. 그러면 불법 계엄 세력 그리고 또 불법 계엄 세력을 탄생시켰던 주역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룹들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세력들과의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구도가 선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interesting interpretation because we just asked him about how one of the key variables that we are facing with this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potential unification between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Reform Party candidate. And now, of course, we are talking about Mr. Moon Soo Kim and, of course, Chun Suk Lee. But yesterday, Chun Suk Lee had said that there is 0% of this unification between the two candidates, where he, our counselor, had interpreted that it is quite the opposite, that there is 100% of the potential unification. And this, when I asked him how he was able to interpret so, is because this politics is all about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It's the arts of potentials, you may call it. And when the Chun Suk Lee had called there is 0% of it, that made it even clearer that there is going to be 100% of this unification, except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Reformation parties will be able to linger it until the very last minute, whereby then they will be able to combine and so therefore would like to create a dramatic result. However, this on the other hand will be able to clearly portray to our public voters that the party, what they are doing is only trying to extend their regime continuing from the illegal, unconstitutional martial law that had been declared at the end of last year. So therefore, people will be able to clearly see which party and which other party are trying to seize the power for what purposes. 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interpretation. 조금 전에 굉장히 좀 와닿는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어제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0%라고 일축했었지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이 후보 종로 이제 유세 현장에 직접 찾아가면서 단일화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사실상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꿈을 꿨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갑자기 느닷없이 불법 계엄이 일어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다가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느닷없이 후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정치공학, 그 다음에 이 기계적인 표의 합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단일화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단일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 단일화는 1+1은 2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의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실망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김문수 후보님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뤘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네네. 일맥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Although I need to keep my middle stand, 중도를 지켜야지만 So the Reform Party candidate Lee Jun-suk again reiterated as recently as yesterday that the chances of unification are 0%. Yet the People Power Party visited his rally in Jongno area. And so the still holding on to this possibility of unification has been interpreted by him
Number one, yes, it may be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potential voting rates for the People Power Party, that is the other regime that has been continued ever since the last one. But also the other reason is because Moon Soo Kim, the candidate of the People Power Party, had never really dreamt of becoming the president, which means he has never had any of the presidential pledges or presidential dreams. He does not know what exactly must be prepared. He was,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e unconstitutional martial law that was declared last year at the end, of course. And however, it was only because of the extreme right wing that had been supporting for Kim that he is now in the position. So the only two things that, according to the counselor, Kim is actually dependent on is number one, this political chaos, and number two, the systematic voting turnout that they may be depending on, which may be the reason why this combination of these two parties is something that Kim is strongly supporting for. 결국 이 두 후보의 단일화가 지지율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자, 28일까지 2차 단일화 시한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지율 변동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이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염두하고 있는 건 과거에 민주정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DJP 연합, 97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뭐 김종필 총리 이런 연합,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제 이걸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미 대선이 40일 이상 남았을 때 진행된 단일화였다. 그래서 지금 이미 투표용지에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써져 있는 순간 그때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예. DJP 연합은 당시에 IMF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그때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과정에서 토론도 있었고 또 양측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급박하게 단일화를 할 경우에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갖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단일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서 그 상황에도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지금 어떤 전략들이 좀 수립되어 있나요? 그 전략은 일단 기밀인데요. 아, 그런데 그런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둘 중에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선거 구도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불법 계엄을 연장하려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0%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단일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0%를 100%로 만드는 거짓말쟁이 후보와 그동안 유능한 성과를 만들어왔던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이 될 것이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it becomes very much clearer.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 대한 이제 공약들이 광주공항 AI 부분이 이제 있잖아요. 이 부분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지금 좀 수립이 되어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요?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공약을 과거, 현재, 미래 공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 과거, 현재, 미래 공약. 과거 못 풀었던 것을 이재명 후보는 풀 수 있다. 그것이 군공항 문제를 국가가 직접 주도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광주의 미래 먹거리, 그 광주를 대표적인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것, 이것이 광주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바로 영어 방송에서도 나가면 우리 광주천 있잖아요. 예. 이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이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ight. So according to the councillor, what has been promised by the candidate Lee Jae-myung for Gwangju City is can be classified into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Past because this Gwangju airport that has been lingering for so many years will be resolved, and future because this AI industry will be able to shift this economic availability of Gwangju City, and present because this Gwangju stream that is flowing will be turned into an ecological river that will be able to give a little better environment for the present. 자, 그러면 이번 선거가 이제 민주당의 승리로 만약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뭐 예산이라던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로 좀 유출하시나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사람이잖아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두 번의 당대표를 거치면서 수많은 성과를 내왔고 또 공약 이행률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 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특히 광주는 텃밭이 아니라 죽비이다. 또 본인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회적 어머니다. 이렇게 한 점을 봐서 반드시 한다면 한다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광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진심을 보이고 진정성을 보이는 것처럼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면 광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5월에 모시고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의 5월 정신 같은 부분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저희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요. 예. 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여러분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호남의 투표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과 함께 호남 투표율에 대해서 한번 강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 세력을 종식시키는 선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5월 광주 시민들이 무자비한 군대의 총칼에 맞서서 침묵하지 않고 보여줬던 용기, 특히 그 광주 정신을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제대로 승계하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투표 이행시가 있습니다. 예. 운 한번 띄워주시죠. 투표하는 시간은 5분입니다. 표로 나타나는 광주의 변화 시간은 5년입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야,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수훈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